네, 여러분, 네 번째 비디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섹션 페더럴리즘의 섹션 4, The Challenges of Federalism. 자, 이제 페더럴리즘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어떤 도전 과제들이 이 연방주의 앞에 놓여져 있을까요? 연방주의는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볼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fluctuation이 있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So, division of power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s as was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right? So, 헌법에서 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정을 해 놓았죠. 그리고 partition of powers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But there has been a strong political pressure against the division. 이 디비전을 유지하라는 강력한 정치적인 압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헌법 아티클 4의 섹션 3를 보면 또 섹션 4를 보면 왜 이런 그 디비전 오브 파워에 대해서 명확한 명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유지되어야 되는지 네 가지 요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National government must honor states' territorial rights. 그죠? 어떻게 미국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주정부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연방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원래는 더 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들어갔어요.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영토적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더럴 거버먼트와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Federal government must guarantee that each state has a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연방 정부는 각 주정부가 정부를 구성하는데 자율성은 있지만 적어도 공화제, 왕이 없는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Federal government is obligated to protect states from foreign invasion. 외국이 어떤 특정 주를 침략했을 때 연방 정부는 그 주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ep in if necessary to suppress domestic violence. 주 내에서 어떤 시위나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요건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Maintaining federal distinction. 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구별돼야 된다고요?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주정부의 영토권을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정부가 리퍼블리칸 공화정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이고 또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보호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 내에서 어떤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Federal government must step in. 연방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there are two political forces that help preserve the national and state level of federalism. 두 가지 정치적인 힘이 있는데요. 이 연방 정부와 주정부 수준의 연방제를 유지해야 될 두 가지 정치적 포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National Office Holder입니다. 미국의 컨그레스는 총 435명인데요. 맞나? 435명?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뽑죠. 100명. 그리고 이거는 뭐 535명인가 보네. 그죠? 하원은 435개의 디스트릭트에서 하원 의원이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뿌리가 로컬이에요. 스테이트라고요. These congressmen should be accountable to these districts and states. 그죠? 자신들이 뽑힌 주를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congressman이 one of the two political forces예요. To preserve the national and state level of federalism. 두 번째는 정당입니다. 정당. 미국의 정당은 American political parties are organized on the state level. 주정부 수준에서 조직화되어 있고요. And they are somewhat independent from the national organizations. 그 연방 정부 차원의 정당 조직과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 수준에서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중앙 정당이 지역까지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And this strengthens the party's control over their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enhances the political identity of the states and districts. 그래서 주정부 기반으로 정당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연방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정치인들에게 이 지역 수준의 정당 조직들이 굉장히 압력을 가할 수가 있고 주의 아이덴티티, 주 정체성을 이 정당 조직 내에서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정치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Maintaining the distinction is not easy. 물론 이 페더럴 거버먼트, 스테이트 거버먼트를 오늘날 명확하게 그 레이어 케이크처럼 구분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The balance of federalism,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밸런스가 점점 더 연방정부를 선호하는 It is shifting in favor of the federal government.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에 좀 더 선호를 주는, 좀 더 손을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give and take, 그죠?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연방정부가 federal aid를 주죠. 그랜트를 준단 말이에요. Federal aid actually involves both services and controls. 연방정부가 줄 때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보조는 Such aid means that sometimes objectionable and cumbersome national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by state and local officials. 때로는 이 연방정부가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일을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민들을 섬기니까 좋지만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개입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greater involvement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state and local policy making has certainly produced controversy. 그래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정책 과정에 스텝인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they regulated the speed limit. They put speed limit in expressways. 55마일로 시속 55마일 한 80km 되나요? 이걸로만 달릴 수 있도록 스피드 리밋을 정해놨습니다. 왜? To save the fuel.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정도 스피드로 달려야지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스피드 리밋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주에서 한 80마일로 달려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연방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바람에 주정부는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55마일 이 규제를 지켜야만 되게 되었죠. Legal drinking age of below 21. 이 연방정부가 페더럴 하이웨이 펀드를 이제 1984년에 줄 때 어떤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21세 이하에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는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도록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주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So this constitution makes state and local government subservient to national government. 이런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주정부가 연방정부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악성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빚을 많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US national debts exceed $23 trillion.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연방정부가 미국 연방정부입니다. 이렇게 페더럴 에이드를 하고 막 그랜트를 보내주고 했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군사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늘어나는 미국의 빚을 어떻게 하고 있냐? 달러를 자꾸 찍어내서 그리고 국채를 팔아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Federal Aid 같은 경우는 contribute to the rapid increase in this amount. 요 미국 연방정부의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이 Federal Aid,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내주는 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에 엄청나게 많은 grant in aid 보조금이 있으니까 어떤 특정 목적의 이익 단체들이나 주정부 재정적으로 어려운 주정부들이 자꾸 워싱턴에다가 연방 정부에 로비를 해요. 좀 더 돈을 주세요. 좀 더 돈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익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these special interest groups and financially strapped states and cities have lobbied hard. 굉장히 열심히 로비를 했단 말이에요. To retain financial and political benefit gained from continued aid. 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special interest 그룹하고 financially strapped states and city는 계속해서 그 보조금이 유지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Competition between states. 연방 정부가 돈이 많으면 주정부 간에 이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All states do not receive the same portion of the federal aid. 어떤 주들은 모든 주가 똑같은 양의 연방 정부 재정 보조를 받는 게 아닙니다. Some more. 어떤 주들은 더 많이 받고요. Others less. 다른 주정부들은 적게 받습니다. So critics argue that states that pay more than they receive are in fact subsidizing programs in state they pay less than they receive.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헌한 것보다 적게 받는 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주정부가 자기가 공헌한 것보다 연방정부에 내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정부들은 받는 것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에 실질적으로 subsidizing, 보조금을 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주에 부자 주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는 형태라고요. 그죠? 공평하지 않죠. This inequality produces a clamor and competition for federal tax dollars and arguments among the government officials.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And there is a growing regionalism. 미국의 또 지역주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남쪽 지역으로 가려는 선벨트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옛날에 산업화로 전성기를 누렸던 동북부 지역, 그렇죠? 북동부 지역은 점차 너무 춥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벨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억나십니까? 그 포뮬라 그랜트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르면 인구 수에 따라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벨트 지역에 있는 주가 좀 더 많이 그랜트를 받게 됩니다. 그죠? Providing more incentives and tax benefits to the Sun Belt. 그래서 지금 남부가 이제 선벨트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남부 지역의 주들이 좀 더 많은 비즈니스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주들은 연방 지원이 더 많기 때문에 텍스 인센티브를 그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텍스 베네핏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겼다는 것이죠. 이 주대 보시면 원래는 요 북부 지역이 잘 살았어요. 근데 인구가 점점점 요 선벨트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남쪽 지역을 여기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동을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 정치적 대표자들도 적어져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 수가 줄어들어요. 최근에 2010년에 보면은 뉴욕하고 오하이오는 연방 의회 의석수를 잃었습니다. 두 개의 의석이 이 남부 선벨트 지역으로 갔어요. 한 석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루이지아나로 에석, 또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주리, 뉴저지, and Pennsylvania. They lost one seat to Sunbelt State. 얻은 지역은 어디냐? 4 seats. 오, 네 의석이나 늘어났어. Texas, 두 의석은 플로리다. 그리고 나머지 남쪽 나라에 있는 주정부들이 정치적인 대표자를 더 많이 받게 됐고, 그에 따라 좀 더 많은 페더럴 그랜트가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게 됐습니다. Federal grant is often tied to political control. 의회 의원 대표자가 더 많은 지역에 돈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포뮬러 그랜트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서.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요. 뉴딜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주당이거든요. 뉴딜 때 이제 연방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돈을 내려보냈는데
루즈벨트가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지역에 돈이 더 훨씬 많이 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컨트롤과 페더럴 펀딩은 또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연방주의를 결론을 내릴까요? Federalism has changed much over time. 그죠? 연방주의는 시간에 따라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다. But still serves the United States very well. 여전히 굉장히 오래된 제도지만 여전히 미국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advantages. What's the advantages of having federalism in your country? 그죠? 여러분 국가에서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The protection it provides against the tyranny. 연방주의는 일단 주정부의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떤 전제적인 파워, 전제 권력이 중앙에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And it permits no single institution to hold all reins of authority. 이 연방주의는 특정 institution,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둡니다. 왜?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스테이트 가버먼트에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내에서도 삼권 분립이 있죠. 그죠? Executive, Legislative, Judicial Body. 이 페더럴 연방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권력의 분산이 있지만 스테이트 가버먼트의 파워를 높여줌으로써 연방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이 연방주의자들이라는 책에서 46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 are in fact but different agents and trustees of the people. 사람들이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세운 것이다. 결국은 모든 권력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constitute with different powers. 서로 다른 종류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and designed for different purposes.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스티튜션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제임스 메디슨의 Federalist Papers 46. 자, 마지막으로 이 섹션 리뷰를 하겠습니다. What four constitutional obligations does the national government have in relations to the state? 아까 초창기에 4개 말씀드렸죠. 4개 뭐였습니까? 그 territorial 주정부의 영토권을 존중해야 되고, 그죠? 주정부의 영토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연방정부의 의무였고요. 또 뭐였어요? 외국이 침략했을 때, 그죠? 외국이 침략했을 때, 주정부를 보호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가 그 정부 형태를 정하는데 자율성이 있지만 적어도 공화정, 왕이 없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 내에서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연방정부가 개입할 의무가 있다. 4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What two political forces to help preservation of the divis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national levels of government? 뭐였죠? 하나는 congressman. congressman은 주와 지역에서 뽑힌 사람들이죠. 당연히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로컬에, state and government에, local government에. 그죠? 두 번째는 party, 정당이죠. political parties. 이 정당은 주 수준으로서 조직화된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연방 수준에서의 그 정당에 굉장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political forces가 이 디비전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What is the basic point that James Madison is making in Federalist Papers?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죠. 결국은 power still lies in the hands of the citizens. 그죠? 결국은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고 이 시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의 그 에이전트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Federalist 46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What is often difficult to reserve states and districts reliance on federal grants and to reduce the federal budget. 뭐예요? 왜 그러죠? 결국 federal grants 연방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재정적인 원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방정부의 간섭이 싫다고 해도 이것을
주정부들이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 아까 700빌리언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했다가는 자기도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What are the primary advantage of the federal grants? 결국은 시민들을 잘 섬길 수 있죠. 그렇죠? disadvantage는 때로는 하기 싫은 지저분한 일들도 주정부가 해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페더럴리즘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학습하시길 바라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